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또 보석상 같은 데 유리를 깨고 들어가기가 쉽죠. 플라스틱창은 깨기가 쉽지 않고 유리창은 깨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상 제가 모든 이런 영업용이나 또는 가정용 유리창에 아파트 베란다 창을 다 플라스틱창으로 바꾸자, 내열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져줄 수 있다 그랬죠. 그와 같이 이제 바깥에는 플라스틱창이고 안쪽에는 유리창, 바깥에는 플라스틱창, 안쪽에는 아크릴 창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그래서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도 그렇게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플라스틱창 투명필름, 플라스틱 투명필름 단열 구조가 강화된 썬루프 같은데 자동차도 이렇게 플라스틱창 투명필름, 플라스틱창 투명필름 이런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뭐 자동차의 어떤 모두 유리도 플라스틱 창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것을 갖다 여러 겹으로 두껍게 하나로 가져가면 빛의 굴절률이 안 좋아져요. 이게 플라스틱의 단점이지만 여러 겹의 형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져가면 빛의 굴절률이 좋아집니다. 또는 플라스틱창 유리창, 플라스틱창 유리창, 플라스틱창 유리창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선명하게 시야를 볼 수 있고요. 좀 더 비싼 소재는 이렇게 합성섬유 비투가 90%짜리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 됩니다. 단가에 있어서는 단가가 좀 드린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시고, 기존에 이제 모든 자동차문도 플라스틱 창으로 바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플라스틱 창, 투명필름, 플라스틱 창, 투명필름 이런 구조로 가질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창 단독으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같은 걸 넣어서 안팎으로 부딪힐 때 깨지는 부분을 생각하면 날카로운 면이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름을 하나 덧붙여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누가 깨가지고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깨서 내가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침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인데 플라스틱창을 이렇게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에서 이제 불이 나거나 열었을 때는 전기차 같은 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금 장치 같은 전기적인 작동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안에서 못 여는데 그럼 유리창이라도 열 수 있으면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을 수동으로 이렇게 내가 돌리거나 그러면 유리창을 갖다 내릴 수 있거나 그것을 유리창을 갖다 아예 떼어낼 수 있는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 떼어내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장치, 또는 어떤 기존의 전기적인 장치, 주 전원 장치가 고장이 나서 창문이 개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딱 비상장치를 누르면 이쪽 전원이 차단되고 이쪽 전원에서 공급이 돼가지고 창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썬루프에서도 플라스틱창 플라스틱창 투명필름, 플라스틱창 투명필름. 이 투명필름에 전기를 주면은 약간 어두웠던 것이 환하게 밝아지는 썬루프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플라스틱 창으로 들어가는 것이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자외선 차단 필름을 좀 쓸 필요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쓸 필요도 있다. 아니면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안팎으로 이렇게 제조하거나 이렇게 코팅을 좀 더 많이 넣어서 해줘가지고 햇빛에 좀 좀 변형이 되지 않도록 그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플라스틱 창에다가 플라스틱 창하고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좀 더 개선시켜서 그걸 아크릴 창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아크릴 창을 만들어내자고 말씀을 드렸죠. 아크릴 소재를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크릴 소재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안팎으로 코팅 구조와 넣어서 제조하는 이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그냥 아크릴 창이고 겉에는 이제 합성섬유 비트가 90%나 일반 플라스틱 창을 써가지고 잘 깨지지 않도록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아크릴 창인데 아크릴 창에다 안쪽에 먼지가 안 끼인다는 보장 속에서 투명한 필름을 얇게 이렇게 줘가지고 굉장히 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크릴 제품을 여러 겹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크릴을 갖다 얇은 거를 갖다 접합 기술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나노성 이게 구멍들을 이렇게 뚫어서 여기다 접합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착할 수 있겠죠. 접착을 아크릴 창을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아크릴 창을 좀 강화된 이런 창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는 이제 투명 필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 창인데 바깥에 제품에 투명한 필름을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잘 깨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섬유 만들 때 아크릴 기반으로 만들지 않고 합성 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 섬유를 만들면 굉장히 우수한 특징을 갖는데요.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또는 의류방수제가 들어가거나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에 곰팡이 방지 처리를 해서 약품을 써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어요. 펠리클 제조할 때도 카본 소재 만들 때나 펠리클 제조할 때도 안에 나노성 구멍을 나노 정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라 기판을 갖다 접합시키는 이런 기술에도 반도체 밑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거나 기판 부분에 이게 뚫어줘서 접착제로 뭐 어떤 형태의 뭐 금속 크림이 됐든 뭐 접착제를 붙일 때 이렇게 접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공접합이라든지 인조 가죽, 천연 가죽, 그다음에 천소재 접합, 플라스틱 접합, 고무 접합할 때도 금속 접합할 때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합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거 이렇게 반도체 소재로 쓰시는데 유리기판에 미세한 나노 구조에 홈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깊이까지 해서 정확하게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미세하게 그 깊이까지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 굉장히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고 레이저 빛이 여러 개다 그러면 구역별로 부분별로 맡아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동시에 똑같은 균일한 것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또 다른 크기의 사이즈의 구멍을 원한다 그러면 그때 레이저 빛을 좀 더 이렇게 대중소라고 합시다. 레이저 가공기의 빛을 레이저 식각 장치라고 하면 틀린 것을 대중소 사이즈가 좀 틀린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를 갖다가 빛을 조사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개 대중소 레이저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대중소다 그러면 틀린 것을 이렇게 그쪽에 초점 방식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한 깊이까지 해당하게 하니까 깊이까지 이렇게 깊이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정밀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은 의료 영상 기술에서도 사용하거나 의료기기에서 의료 부분에서도 정확히 로봇 수술할 때나 이런 데서도 사람의 몸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절단할지 이런 것들도 모든 형태의 절단기, 물로서 절단하는 기술 또는 레이저 절단하는 기술, 기타 여러 가지 절단하는 기술에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깊이까지 해서 정확한 절단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그러나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딩 와이어 기술에서 반도체 본딩 와이어 기술에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안팎으로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외부 어떤 신호 간섭, 전파 간섭이라든지 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본딩 와이어다 그러면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신호가 가게 하는 또는 전기가 가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그것을 굵기를 본딩와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적인 부분이 전기 용량이 틀리게 들어갈 수 있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구리선이 됐든 금속 회선이 됐다 뭐 같은 이렇게 전기가 통신 구조로 사용하든 뭐든 간에 중간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신호 증폭선이 될 수도 있고요. 광섬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캐패시터가 되는 거죠. 전기를 이렇게 신호를 증폭하고 축적하는 캐패시터가 되고, 반도체의 캐패시터 3D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대중소가 캐패시터에 대중소 들어간다고, 모든 반도체 그것을 그때 이제 캐패시터를 갖다 없애고 이런 구류해서 여러 개 자체 두툼한 부분 만들어 여기에 전기를 축적하는 캐패시터 역할을 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술은 MLCC 기술에도 쓰일 수 있고 모든 어떤 데 다 쓸 수 있어요. 반도체에 신호를 증폭하거나 전기를 증폭하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고, 한전 같은 데서도 전기를 증폭하거나 모든 전원 공급선 그것을 인위적으로 전기를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모터에도 감길 때도 이 선이 이제 감기게 되고 여기 전기가 축적이 되어서 모터도 강한 힘으로 구동이 되고요. 모터 들어가기 직전에선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전기선 안에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A사 레이더에 썼을 때는 전원을 좀 더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통신 기술로 사용할 때도 동축 케이블에다 그러면 그 굵기를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대중소라고 합시다. 동축 케이블 안에 구리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주파수를 구현하는 주파수 방식의 통신이 유선 안에서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거나 이렇게 또 연구자석도 또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감아 놓으므로 주파수 방식으로 돌리면 파워가 세집니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형태의 모터 이렇게 돌릴 때 축을 대 헬리콥터다, 배 프로펠러다, 선풍기 이렇게 선풍기 가정용 산업용 모터 회전축 또는 자동차 회전축 돌릴 때 또 변속기 회전축, 모든 회전축에 일정 간격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면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힘이 증폭되어서 에너지 대비해서 파워가 세집니다. 자동차 커넥팅 노드, 크랭크축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낚시줄이다 그러면 낚시줄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펜스 같은데 칠 때도 금속 펜스다 또는 뭐 또 철망이다 그러면 일부러 중간중간 두텁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기술로도 들어가고, 펜스다 그러면 이제 철망이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뭐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철망이 됐든 그물이 됐든 양계장 어떤 그런 그물이 됐든 모든 형태의 금속 철망과 또는 부직포 같은 데 보던 천 짤 때도 부직포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옷감 천을 짤 때도 이쪽으로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사이사이로 일정 간격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게 돼요. 펜스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철망, 그물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쓰일 때가 천 소재에서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두꺼운 부분을 이게 여기 이렇게 옷감으로 낚싯줄 같은 데도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넣어주면 낚시를 굉장히 튼튼해지죠. 중공업의 어떤 쇠밧줄 같은 거, 철 밧줄 있잖아요. 그것도 중간중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크립 같은 거에서 딱 조여주잖아요. 밧줄이긴 밧줄인데 크립 같은 거를 딱 조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만 넣어줘도 굉장히 잘 안 끊어지고 굉장히 무거운 것을 특히 들을 수 있습니다. 크립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금속으로 해서 철밧줄이니까 금속으로 하셔야 되겠죠. 금속 아니더라도 되긴 하는데 꽉 조여줘요. 그래서 딱 잠궈주면 그쪽 부분이 강화된다는 거죠. 환자 보목되듯이 그런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데 어떤 보면 자동차로 지금 로봇 다리 같은데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대남 마드고조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손 같은데도 이렇게 두터운 만들어줘 힘이 증폭되어서 보다 무게를 잘 견디거나 잘 안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 중에서 이 다리 부분에 다른 부분과 차별화해서 전기적인 힘을 좀 더 파워를 많이 실어주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면 로봇이 잘 안 넘어지고 보다 많은 짐을 지탱할 수 있는데요.
그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을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돼서 전기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강한 모터를 쓰든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